책 읽어주는 미즈놀이 벌써 세 번째 책을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간인데요. 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오건영 씨가 지은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드는 네 가지의 투자 전략. 특별히 미즈놀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BP 투자법과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BP 투자법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이론적인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된 책인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일단은 이 책을 추천한 유명한 분들의 추천사, 그 다음에 저자가 이 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다뤄드리고 내일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은 경기 부양책과 인플레이션이 가져올 부의 시나리오를 선점하라. 부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싸우지 않는다. 투자의 눈을 키워주는 오건영의 금융 수업. 자, 3프로TV 유명하죠? 김동환 프로가 소개한 글에 따르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큰 흐름을 꿰차고 있어야 한다. 와, 저희 얘기네요. 지난해에 무차별적인 상승세에 타성에 젖은 투자자들이나 상승장만을 경험한 초보 투자자들은 올 한 해 정말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힘든 이유죠. 맥락의 이해가 전략적 사고를 만들고 흔들림 없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근력을 만든다. 오건영 저자가 보여주는 부의 시나리오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레 지금 해야 할 투자와 하지 말아야 할 투자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이번에는 또 어떤 부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야 할지 오건영 저자 특유의 활력 넘치는 문체와 단단한 논리를 따라가 보자. 두 번째 추천사는 김승호 씨입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요. 스노우팍스 그룹의 회장입니다. 나는 미국 사업가임에도 미국의 거시경제의 흐름을 오건영 저자에게서 배운다. 거시경제를 이해하게 해주는데 그는 단연코 국내 최고다. 거시경제를 당장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막 재미있어야 한다. 그리고 알아들어야 한다. 반박이나 질문도 생겨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물결의 흐름을 알아야 낚싯대를 내리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오건영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이 썰물인지 민물인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경제선생이다. 복잡한 금융세계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를 중지하고 제독, 삼독할 것을 권한다. 그의 전작, 부의 대이동이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은 이 책을 먼저 읽어도 좋을 것 같다. 다 알 것 같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제 공부를 재정리하기에 딱 좋은 책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분석 또한 날카롭다. 나는 이 책이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와우. 자, 프롤로그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를 넘어 다음 스텝을 준비합시다. 그 전에 오건영 저자를 좀 소개하는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신한은행 IPS 본부 부부장으로 투자 솔루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신한 AI 어드비서리 본부, 신한금융지주 디지털 전략팀과 신한은행 WM 사업부 등을 두루 거치며 글로벌 매크로 마켓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신한금융그룹 내 매크로 투자 전략 수립, 대외기관, 고객 컨설팅,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3프로TV에서 금융천재, 금리 전문가, 갓건영 등으로 불리며 140만 구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현업에서 단단하게 다져진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설명이 저자의 트레이드 마크다. 유튜브 채널 심사인당, 김미경TV, KBS 라디오, MBC 등 유수의 경제 미디어에도 출연해 거시경제 전문가로 유명해지면서 각종 매체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7만 명의 팔로워와 회원들에게서 글로벌 금융경제의 정보와 저자의 견해를 꾸준히 제공하는 중이다. 저서로는 2020년 베스트셀러, 부의 대이동,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가 있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와 미국 에모리대학교 고이주에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의 공인회계사, AI, CPA 등 다수의 금융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자, 프롤로그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를 넘어 다음 스텝을 준비합시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리고 서툰 글솜씨지만 많은 사람들의 격려 덕분에 힘을 내서 세 번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인 앞으로 3년 경제 전쟁의 미래에서는 과거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주요 위기 국면을 환율과 금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위기에서 과열과 부채의 문제가 있었음을 짚어보았죠. 두 번째 책인 부의 대이동에서는 향후 세계 경제가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할 때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있을 수 있음을, 이런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자산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안 자산으로 달러와 금을 제안했죠. 첫 책에서 위기라는 암초가 도사릴 수 있음을,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그런 위기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면, 이번 책에서는 향후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대되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것저것 나누어서 잡탕식으로 투자하는 거다, 혹은 매우 지루한 투자 방식이다 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루한 투자라면 왜 수많은 투자의 구루들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고, 왜 금융학계에서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대한 수많은 방법론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전 세계의 대형 기금들은 왜 엄격한 분산 투자의 룰을 지키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래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산이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분산 투자만큼 비효율적인 방식이 없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에 분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산 투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저것 아무데나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는 아니죠. 밑줄 짝,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아무데나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는 아니죠. 무언가를 분산하는 논리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분산 투자의 논리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성장과 물가라는 팩터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고성장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고성장이라는 단어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시대 역시 집을 나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고성장, 고물가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저성장, 저물가 시대까지 각 국면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성장과 물가에 대한 실제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재의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것을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코로나 사태와 연계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책을 기획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연속과 변화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난 두 권의 책에서 이어져 온 흐름을 메워가면서 추가적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연속이라고 한다면, 기존 책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아울러 했습니다. 내용의 흐름은 연속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봤고, 표현의 방식에서는 변화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고 친숙하게 금융 경제를 접할 수 있도록 구어체는 그대로 살렸고, 그래프에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나하나 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문 기사들을 다수 인용하면서 일상에서 경제 신문 등을 읽으며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님을, 지금 이 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 두 권의 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각 장의 호흡을 지난 책에서보다 짧게 가져가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에 성장과 물가의 관점에서 부의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데 연관이 되는 질문들을 12가지 주제로 구분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장과 물가의 관점에서 부의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데 연관이 되는 질문들을 17가지 주제로 구분했습니다. 주제를 세세하게 나누고 에세이처럼 글을 작성해 기존의 책보다 각 장의 호흡이 짧습니다. 읽어나갈 때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사파 형식의 이미지들을 여러 개 삽입해 보았습니다. 사파 하나로 복잡한 금융 이론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페이지에서 등장하는 사파와
해당 파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각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저 역시 책을 읽을 때 너무나 형식적이고 딱딱한 것보다는 그림도 들어가고 쪽마다 읽는 부담이 적은 책이 좋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살려서 책에 여백을 두고자 했고 그 여백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배치했으니 깊이 있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있었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내용을 제1장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금융시장이 평온할 때보다는 크게 흔들릴 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대응책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보다 뚜렷한 금융과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금융 위기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또한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현재의 국면을 최대한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보다 친숙하게 금융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것들도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난이도 상 표시를 해두었으니 어렵게 느껴지면 해당 부분은 우선 넘긴 후에 다른 부분부터 읽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발표된 각종 경기 부양책을 다룹니다. 그런 부양책을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있고 금융시장의 흐름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이 부양책이라는 날개를 달고 역설적인 성장으로 이어져 나가는 과정을 적었습니다. 3장에서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초부터 시작해서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한 매크로 경제 차원에서의 대응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4장은 이 책의 핵심이죠. 앞에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성장과 물가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가 만들어내는 4개의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각각의 시나리오와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4개의 시나리오만 말하고 지나치면 심심하겠죠. 낙관의 편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성장의 시나리오 역시 제4장의 말미에 담았습니다. 저성장, 저물가라는 현재의 국면에서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작성해 봤습니다. 마지막 부록에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한 간단한 에세이를 담았습니다. 금융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지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제가 공부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적어보았습니다. 나름 강한 의욕을 가지고 3번째 책을 열심히 기획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많이 녹여보았지만 원고를 탈구한 지금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참 많아 보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모두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주시는 의견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쓸 때 아낌없는 격려와 가르침을 준 고마운 분들께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저자는 주변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전했고요. V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내일부터 저희가 꼼꼼하게 연재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성장과 물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만들어내는 4개의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이 때에 꼭 귀다듬어야 할 주옥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내일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